엄마 국어입니다. 2025 수능 특강 출발합시다. 최순우의 연경당에서라는 수필,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책에 있는 수필 중에 하나고, 뭐 한 30년 전 얘기긴 한데, 50만 권 넘게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 최순우 할아버지의 창덕궁 감상. 자, 여기 써놨는데, 이게 완전 현대 소설 또 아예 고전 소설보다 어중뛴 1950년대, 40년대, 60년대 이런 글들이 어려워. 한자도 섞여 있고 한글로 돼 있지만 지금 쓰는 말이랑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의외로 어려운 작품이 될 수 있다. 선생님과 같이 읽어 나가면서 어떤 게 긍정 동그라미고 어떤 게 세모 부정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들어있는, 여기는 아마도 특히 내신 쪽에서는 어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것 같거든. 이거 좀 신경 써서 확인합시다. 주제는 간단해. 그냥 연경당, 창덕궁에 있는 연경당 갔더니 참 좋더라. 간단한 수필인데 안의 내용이 이제 어렵지. 연경당 넓은 대청에 걸터 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해서, 우리 수필이라는 게 뭐야? 수필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요게 수필이지. 그 내용 간단해. 경험. 창덕궁에 있는 연경당에 앉아서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 끝. 자, 바라봤더니 연보랏빛 시각 이미지, 카메라 눈처럼 직유법, 좋은 친구 만났을 때처럼 직유법. 그래서 참 좋다.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거추장스러운 위엄세모, 호사세모가 물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궁원다운 요염세모가 깃들일 성도 싶지만 그런 티가 없다. 큰 사랑채 하나가 조용히 놓여있을 뿐이다. 수다스러운 공포, 저 뒤쪽에다가 공포, 기둥 위에 옆에 붙이는 장식, 스퀘어, 이거 아니야. 수다스러운 공포, 화려한 단청, 연두색 계통 색칠한 거 있지. 그 다음에 니스칠, 이런 것들이 달붙일 수 없다. 자연스럽만 남았다. 자, 미끈한 굴돌이 팔짝 집에 알맞은 방주, 이런 것들이 조화되어서 통일성, 간결성을 주고 있다. 정면 6칸, 측면 2칸, 동에는 석주를 세운 높직한 마루방, 서쪽에는 장판방, 복도를 거치면 안채, 지금은 모두 빈 방이 되었지만 원래는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곁들여졌을 것을 생각하면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아마 그만치 반실이 되어버린 것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아름다움이 사라졌다. 원래 방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가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창덕궁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지. 그래서 방을 텅 비워놔가지고 아쉽다 이런 얘기지. 이 연경당은 1828년, 대략 200년 전에 세워진 거지. 의뢰 지나보면 이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봄보다 가을이 좋다. 가을 빗소리, 담담하고 엽다. 소박하고 무던하다. 여기에는 장대나 화미, 따위는 발붙일 수 없는 질소의 미덕이 가을비를 만든다. 의외로 한자어가 많아서 동그라미 세모를 그러니까 여기 화려한 거 전부 다 나쁜 거야. 그 다음에 잔잔한 거, 소박한 거, 조화미 이런 게 동그라미. 자연에서 번져와서 이어진 것 같은 연경당의 고요 속에는 가을의 정기가 주름을 잡는 것일까? 낙엽을 받고 뜰 앞에 서면은 저교가 나를 엄습해온다. 춘여사, 추사비,
봄은 여자가 생각하는 시간이고, 가을은 선비가 슬퍼하는 시간이고, 나는 가끔 이 연경장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공상을 할 때가 있다. 친구들에게 곧잘 나의 평생 소원은 연경당 같은 집을 짓고 그 속에 담겨보는 것이라는 농담을 해본다. 맨 뒤에다 갖다 놨는데, 쌤이 지금 성북동 살고 있거든. 그 성북동에 최순우 예집, 이 양반이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살던 집이 있어. 그 집을, 시민단체에서 이제 사가지고 복원을 해놓은, 이런 집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게 맨 뒤에 사진 갖다 놨어. 이따 보자고. 자, 그러나 이것은 진정 숨김없는 나의 현실적 소망이면서도 또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허전한 꿈이기도 하다. 아마 세상에는 정말 못 잊을 집도 다시 있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그 육관대청에 스란 치마를 끌고 싶었던 심정과 밝고 조용한 서재의 창가에서 책장을 부스러기고 싶은 심정이 이제 모두 다 지나간 꿈이라면 난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과 영경당의 영상을 안고 먼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지도 모른다. 하도 영경당이 멋지니까 거기서 살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뭐 문화재가 됐으니까요. 살 수 없다. 어쨌든 영경당은 충분히 아름답고 한국 문화의 결정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정체. 그러니까 한국 주택 2000년 역사 중에 연경당이 가장 아름답다.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려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쓰임새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의 조화 이게 진짜 아름답다는 얘기지.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한국에는 외식, 양식, 외식, 양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분별 없이 스며들어 오면서 아름다운 조선의 주택 문화가 발육을 멈췄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안타까움을. 추한 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들을 짓밟는 행태 속에서 좀 어려운 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없앤다. 이런 얘기. 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가치가 없어진다. 오늘날 현대 한국인 생활에서 주택 문화만 옛날 것을 유지하자는 게 아니다. 비판 없이 남의 것만 새롭고 곱게 보이는 풍조는 우리 민족처럼 틀이 잡힌 문화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어 미국 이런 데서는 그냥 전 세계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라 때부터 시작해도 거의 2000년 정도 되는 전통이 있다고. 근데 그 전통을 싹 무시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지금 21세기까지 그냥 다 때려 부수기. 이거 안 좋다. 우리의 일반 미술이나 문화가 당당한 관록을 보여왔듯이 우리 조선 주택은 생활 문화의 기념탑이다. 얘네들은 민족 문화재로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 중약. 조선의 주택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랑채다. 사랑채라는 거는 보통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그 서재하고 거실 이거를 합친 거, 손님을 맞는 장소. 이 연경당이야말로 소제품으로 된 가장 전형적인 큰 사랑채 하나의 부분으로 절묘한 작품이다. 동쪽으로는 선향제라는 도서관도 있고 그 옆에는 농수정이라는 정자도 있고 설계자는 이 연경당 한 채가 주위의 자연 속에서 어떻게 멋지게 바라보일까를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곳 이게 아니다. 멋이 있다. 지금 우리는 건축가 이름을 모른다. 누가 있는지 모르지. 그러나 19세기에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뛰어난 건축가의 심리 안에도 뒤설 수 없는 멋진 눈의 주인공들을 적잖게 가졌던 것을 자랑해야겠다. 19세기 건축 중에서 거의 으뜸이다.
한국미의 증징, 한국미의 주체, 너무나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목조 건축의 전통이 한족의 중국 문화에서 받아들인 건 맞다. 하지만 제 발걸음을 한 지 오래다. 이 속에서 노래가 자라고 미술이 자라고 아들, 딸이 자랐다. 영경당, 이것은 우리 주택문화의 영원한 상징이다. 자, 연경당에 앉아서 라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영경당의 건축비를 예찬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안타까움 이것도 드러낸 저스트 스필. 자,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책에 있는 스필. 자, 아까 얘기했던 공포라는 게 뭐냐? 기둥이 있으면 요 기둥 위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 놓는 그냥 화려하게 장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마의 무게를 받친 이게 처마가 이제 있잖아. 처마가 있는데 이 무게를 견디는 요소, 요게 공포다. 주제, 연경당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가치. 자, 여기 써놨는데, 원래는 창덕궁이었잖아. 창덕궁의 후원이었다고. 창덕궁의 후원. 뒤에 있는 그 정원이라는 뜻이지.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비원 그래가지고 시크릿 가든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정원이라는 거는 남들이 같이 와갖고 생활 속의 공간이었다고. 왕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근데 숨어 있는 정원 이래가지고 그 공개도 안 했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지금은 관광객들 많이 가서 구경하고 있지. 여러분도 꼭 한번 구경하기 바랍니다. 자, 창덕궁 뒤쪽에 가면은 여기 연경당이 있고 그 옆에 선양제라고 여기 아까 도서관 책 갖다 놓는 곳. 그 다음에 농수정이라는 단칸 정자. 여기 정자가 지붕이 살짝 보이지. 이 양반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구경했다고 얘기야. 자, 특이한 거는 이제 19세기 나서 그 당시 중국이 청나라잖아. 청나라는 이렇게 벽돌 건물이 많거든. 그래서 궁궐 안에 벽돌로 된 건축물이 대단히 특이하게 있더라. 왜냐면 원래 건축물들 이제 그 조선 왕조 초기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 이럴 때 줬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순조 때 지은 거기 때문에 이런 청나라 양식이 반영됐다. 자, 이 양반이 이제 최순우 할아버지고 이 양반이 살던 곳 최순우 옛집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와. 찾아가기 어렵지 않아 여기. 한성대 있고 여기 내려서 쭉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표지판 보이니까 딱 한국식 정원 예쁘지 아주. 그리고 사랑방 그 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양반이 한 10년 정도 살던 집. 요 뒤쪽에 가면 뒷길도 있고 이렇게 장독대도 갖다 놨고 자랑 선생님 집은 여기에요. 최승우의 집에서 1분 가끔 구경을 가지. 뒤에 난초 그림도 보통 그림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최순우의 집이라는 수필 맛있게 끝냈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